네, SK하이닉스 주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수익 파트너 이 대표입니다. 오늘 장 마감을 하고 바로 방송을 켰는데요. 빠르게 핵심만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SK하이닉스는 1%가 넘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개장하자마자 4%가 넘게 폭락을 하면서 6,500선까지 밀렸는데요. 연휴 동안 일본 니케이가 급락을 하고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 이 키옥시아가 하한가까지 떨어지면서 그 여파가 오늘 우리 시장을 그대로 짓눌렀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장 마감 수급을 보면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개인이 오늘 매수로 들어왔는데요. 평소 같으면 반대로 움직이던 이 외국인까지 함께 매수로 들어온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개인이 살 때 이 외국인이 매도로 나가는 게 지금까지 익숙했던 그림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 두 주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게 지금 이 가격 아래로는 더 이상 밀리지 않게 외국인이 직접 지지선을 그어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지지선이 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번 주 남은 이벤트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 총정리해서 오늘 영상에 준비해 봤으니까 영상 끝까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여유가 되신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도 한 번씩 잊지 마시고 지금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다 같이 수익 극대화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댓글로도 SK하이닉스 파이팅, 수익 파트너 이 대표 파이팅 한 번씩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셨다면 본격적인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수급을 한번 자세히 보게 되면 지금까지 개인이 사는 날은 대체로 외국인이 매도로 들어왔습니다. 개인은 저가 매수 심리로 들어오고 외국인은 그 물량을 받아서 정리하는 그림이 반복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 공식이 깨졌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4% 넘게 빠지는 이 최악의 날에 개인도 사고 외국인도 같이 매수로 들어온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딱 하나인데요. 외국인 입장에서 지금 이 가격대가 더 팔 자리가 아니라 매수해야 될 자리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지수가 이렇게 흔들리는 날, 이 두 주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건 앞으로 비슷한 급락이 나와도 이 가격대 근처에서 또 방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 흐름을 시험할 이벤트가 두 개 있는데요. 먼저 이 수요일 7월 22일에는 알파벳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보셔야 하는데요. 지금 시장은 좋은 숫자에 지쳐 있습니다. 지난주에 TSMC가 사상 최대 실적을 냈고 심지어 미국에 1,0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고까지 했는데 그 주가는 오히려 하락을 했잖아요. 이게 딱 지금 이 시장의 피로감을 보여주는 장면이란 거죠. 좋은 소식이 아무리 많이 나와봤자 반응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이 알파벳이 아무리 좋은 실적 좋은 가이던스를 내놔도 그 자체로는 이 반등의 재료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진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이 숫자가 아니라 시장이 다시 이 숫자에 반응하기 시작을 하는지 그 순간이 오는지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는데요. 지난주에 20만 8천 건으로 10주 만에 최저치를 찍으면서 고용시장이 여전히 탄탄하다는 걸 보여줬었는데 이번에 고용 건수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고용이 식고 있다는 신호가 나온다면 교과서적으로는 이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굳어지고 달러 약세로 이어지면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것도 알파벳이랑 똑같은 문제가 있죠. 지금 시장이 좋은 지표에도 잘 움직이질 않는 상황이라 목요일 이 지표가 아무리 우호적으로 나와도 시장이 곧바로 반응이 될 거란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이 지표들 자체보다 지표에서 나온 뒤에 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진짜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SK하이닉스 장기적으로 보면 안 오를 수가 없죠. 이 HBM 시장 지배력은 확실하고 AI 사업 자체도 이제 초반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알면서도 당장 오늘 그리고 내일 이걸 뭘 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사놓고 몇 달을 그냥 묵혀둘 수 있는 분들이라면 사실 오늘 이 방송 안 챙겨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마음 편하게 묵혀두기보다 언제 사고 언제 정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처럼 이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 반등이 나오고 다시 눌리는 구간이 반복이 될 때는 그냥 분할로 대응하세요라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은 이 개파락하는 그 구간에서 담아두셨다가 당일에 이렇게 단기 고점이 나오는 그 구간에서 물량을 정리하셔서 수익을 챙기시는 게 스트레스도 덜 받으시고 훨씬 유리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본업하시면서 이 방송을 못 보시다가 타이밍을 놓치신 뒤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도 도움을 드리려고 영상 아래 설명란에 구글 폼이 있으니 그 부분 작성해서 매수가, 매도가,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작성해서 각자 필요하신 부분 제가 무료로 도와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개파락이 나오는 그 구간에 이 매수가 타이밍부터 이 단기 고점에서의 매도가 타이밍까지 장중에 실시간으로 하나하나 다 챙겨드리겠다는 거예요. 정확히 장중에 실시간으로 바뀌는 그 순간순간의 흐름에 맞춰서 타이밍을 공유해드리겠다는 거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 지킬 수만 있다면 누구보다도 더 유리한 위치에 서실 수가 있습니다. 대응 방법을 전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누구나 이 기회만큼은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생각과는 반대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였어요? 결국에는 본업이 있으시니까 정말 중요한 그 순간에는 본업을 하고 계시다가 매수가와 매도가 타이밍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니까 수익을 실현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옆에서 도움을 줄 수가 있는 이 방향을 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고, 지금부터라도 저와 함께 이 대응을 시작한다면 최소한 손실은 줄이고 이 기회만큼은 놓치지 않고 대응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저 수익 파트너 이 대표라는 거고, 제가 이렇게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또한 과거에 여러분과 똑같은 이 막막함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인데요. 2022년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 전체가 크게 하락했던 시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주식을 했었는데요. 워낙 우량주니까 시간 지나면 알아서 회복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버텼었는데, 이게 확실한 기준이 없으니까 계좌의 손실은 계속 커지고 일상생활조차 집중하기 어려운 만큼 스트레스가 정말 심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주식이 먼저 올라왔는지 아시나요? 처음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의료 로봇이 된다, AI가 뜬다 하면서 대기업 투자 뉴스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갔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남들이 다 그런 뉴스에만 관심 가질 때 2022년 말에 가장 밑바닥에 있던 2차 전지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된다는 악재 뉴스들이 도배되고 있었지만 제가 주목한 건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 일상 속에서는 이미 아파트 주차장이나 대형 마트마다 전기차 충전 구역이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면서 강제적으로 늘어나는 인프라의 변화가 눈에 띄게 일어나고 있었죠. 여기에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이 내연기관 생산을 전면 중단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들까지 잇따라 발표하고 있었고, 전 세계 모든 자동차가 결국엔 이 배터리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대한 산업의 방향성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겠다라는 명확한 결론을 세웠던 겁니다. 결국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만드는 그 기업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저는 남들이 다 포기를 할 때 이 2차 전지 하나에 철저하게 집중을 해서 2023년에 계좌 손실을 메꾸고 빠르게 회복해냈었죠. 근데 이 2차 전지가 오른다는 거 알아도 기업마다 들고 있는 기술력들이 다 다르고 주가가 흔들리는 이 등락폭이 전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이 기업에 대한 분석과 기업의 가치를 판단을 한 다음에 진입을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신 분들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들만큼은 제가 겪었던 이 시행착오를 좀 피하셨으면 해서 그래서 이 영상 찍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 특별한 이 선물도 하나 준비해 왔으니까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신 주주님들만큼은 꼭 놓치지 마시고 이 선물까지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요즘 굉장히 핫한 이 AI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자, 그런데 이 AI가 사용되는 곳이 굉장히 또 많고 용량도 크다 보니까 전기가 부족해져서 이 전력난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량이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9배가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바로 이 전력난을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력난을 해결하려고 발전소를 더 지으려면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 당장 내일 전기가 모자란데 10년은 너무 길죠. 그래서 오늘 가져온 게 가상발전소인데요. 이 가상발전소는 정부와 기업도 큰 관심을 보이는 핵심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상발전소는 뭘까요? 실제로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기들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에 남은 전기를 전력망에 다시 팔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에 남은 전기들을 AI가 모아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는 전기를 절약해야 한다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조건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이 발전소를 무작정 지을 수 없다면 있는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쪼개서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가상발전소가
앞으로의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미 테슬라에서는 일본에서 가상발전소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제주도에서 이미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중이죠. 결국에는 이 가상발전소, 즉 VPP 사업이 미래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 중에서도 무려 5년 전부터 이 가상발전소를 준비해온 특정 종목 한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업은 다른 경쟁사들이 이제 막 가상발전소 사업에 뛰어들 때 이미 5년 전부터 대기업들과 인프라 구축을 마쳤고, 범용성 또한 한 가지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상가 공장,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까지 서로 다른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독보적인 통합 제어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효율을 뽑아내는 기술력이 시장 평균보다 이미 30% 이상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 2026년 분산에너지 특화 사업이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의 소프트웨어가 전국에 깔리게 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이 수익의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큰 수익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정말 공들여서 분석한 이 종목 정말 궁금하시죠? 영상 아래 설명란에 구글 폼이 있으니 그 부분 작성해서 매수가, 매도가,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작성해서 각자 필요하신 부분 제가 무료로 도와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확인하는 대로 분석한 리포트와 함께 종목명까지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선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여유 있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익 파트너 이 대표였습니다.